네, 데이터베이스 기초 강의 그 종합 정리 시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개요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관계형 데이터 모델 개념입니다. 이 교재는 69페이지를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주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요,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 데이터 모델을 이 네트워크 데이터 베이스 모델, 계층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 모델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드렸죠. 이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관계 데이터 모델은요, 에드가 코드 박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최초로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용자가 데이터에 접근하기 쉬운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요, 테이블 단위로 처리해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릴레이션이라는 용어죠. 릴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릴레이션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좀 뭐 이 수학적 언어로 되게 이제 좀 뭐 어렵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릴레이션십과 릴레이션 스키마, 인스턴트 이런 용어도 필요하고요. 릴레이션의 특징, 그다음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릴레이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이고요. 릴레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뭐 관계, 친척 등을 의미하지만 우리말로 이제 관계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뒤에 나오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릴레이션십이 관계고요. 주로 이제 릴레이션을 이제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데이터 모델이나 릴레이셔널 데이터 베이스, 릴레이셔널 알제브라는 관계라고 이제 그냥 번역을 하죠. 이럴 때만은요. 그래서 좀 뭐 헷갈리긴 하긴 하는데요.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릴레이셔널 뭐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알제브라 뭐 이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관계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그냥 뭐 이해하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뭐 릴레이션은요, 이겁니다. 이거 어떤 데이터들을 쌓아놓을 때 테이블 형태로 쌓아놓는다. 즉 테이블 형태는 어떻게 쌓아놓느냐, 이 각각 테이블의 속성 값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속성명이 있고요. 그 속성명을 채워주는 채우는 이 값이 있는데 이와 같은 예는 도서 1에서부터 도서 5까지 데이터가 저장되는 건데, 이것을 어렵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수학적 집합 관점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도서 번호는 1부터 5까지의 내용들 중에서 하나 중 뽑아낸 거고요. 도서 이름은 축구에서 이런 피겨 고번 중 이 네 가지, 다섯 가지의 그 집합 중에서 하나의 행을 뽑아낸 거고, 출판사라는 것도 구스포츠, 나무스, 대한미디어라는 이런 집합 셋의 일부를 포함한 일부의 항목을 뽑아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가격도 뭐 이러한 데이터의 전체 이 개념에서 집합에서 하나의 원소를 표현했다라고 표시하면 되는데, 즉 이 첫 번째 행은요, 첫 번째 행은
4개의 집합에서 각각의 원소 1개씩을 선택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 원소들이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첫 번째 튜플은요, 1, 2, 구스포츠, 7000 이러한 것들을 전체 4개의 집합에서 하나를 뽑아낸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소들이 각각의 이 테이블 각각의 속성값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릴레이션의 관계는요, 테이블 간의 속성이고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테이블이다.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다. 각각의 테이블은 4개의 집합에서 하나의 항목을 뽑아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각각의 그 뽑아낸 값들이 서로의 집합의 원소 중으로 서로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자라는 거죠. 이렇게 릴레이션은 아까 같이 테이블이긴 한데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릴레이션 내에서 생성되는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릴레이션 간에 서로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릴레이션 내 테이블 내의 관계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릴레이션 내에서 속성들이 구성되는 것 자체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각각의 이런 그 속성들 간에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겁니다.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테이블 내에 릴레이션 내의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는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십이 맺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릴레이션 간의 관계는 이렇게 도서 테이블, 주문 테이블, 고객 테이블이 따로 있다고 하면 도서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 간에 이렇게 도서 번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거죠.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문과 고객 번호가 양쪽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계 형성. 즉 이렇게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간에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이 릴레이션십이고요. 테이블 자체가 그냥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릴레이션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릴레이션이 맺어져 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간의 테이블 관계를 테이블 간의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관계 데이터 모델의 특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릴레이션 즉 테이블은요, 스키마와 인스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스키마는 껍데기입니다. 즉 비어있는 이 애트리뷰트의 이름, 속성이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스키마고요. 스키마에 데이터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인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턴스가 데이터가 각각 하나씩 채워지는 것을 튜플, 즉 행이라고 하고요. 스키마의 그 열이죠. 이 속성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애트리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는 내포의 의미고요. 내포라는 것이 내적인 어떤
프레임 뭐 이런 의미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 설계 시 사용된 설계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키마라는 의미가 인스턴트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또는 값. 데이터가 이제 쌓여지는 것이 인스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키마는 어떤 그 속성의 이름, 그다음에 속성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이 스키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릴레이션 스키마는요, 속성과 도메인, 차수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릴레이션에서의 테이블에서의 열이 애트리뷰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집합, 예를 들어서 어떤 주문 번호라고 하는 것이 정수값을 가지는지 또는 문자열을 가지는지 아니면 문자열 중에서 20자리 이하의 이런 타입이 있다는 것이 제약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해당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전체 속성 테이블에서 전체 속성의 개수가 몇 개냐는 것은 디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표현을 할 때요, 속성 릴레이션의 이름, 테이블의 이름을 표현하고 속성의 이름, 그다음에 그 속성이 갖는 도메인 특징, 그다음에 심표 찍고 속성의 두 번째 속성, 그다음에 두 번째 속성의 도메인, 세 번째 속성명, 그다음에 세 번째 속성의 도메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요, 이 도서라는 테이블, 도서라는 릴레이션을 표현할 때 도서 번호가 있고 도서 이름이 있고 출판사가 있고 가격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속성명이고요. 그 속성명의 그 옆에 이렇게 제약사항이 있는 거죠. 이런 특징, 이런 것은 그 속성의 도메인이다. 그다음에 이것은 속성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릴레이션 인스턴트라는 것은 이제 값이라고 했죠. 데이터베이스에 설계된 그 테이블 상태로 그냥 데이터가 계속 정의되고 저장될 때 릴레이션의 행의 값을 투플이라고 하고요. 투플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게 계속 나올 때 이제 자주 쓰는 얘기가 이런 거죠. 투플이라고 하는 것은 행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은 타입에서 레코드를 의미한다. 즉 이것은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속성은 컬럼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필드를 얘기하고 이거는 속성명을 얘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계 데이터 모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체인 코드박사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종류가 수학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의 특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속성은요, 속성 자체는 단일값을 가집니다. 이 속성이 도메인에 정의된 값을 가지고 그 값이 모두 아토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을 예를 들어서 도메인이 취미인 집합인 경우에 운동, 등산, 독서 중에서 운동이나 독서 하나의 값만 가져야지 운동과 독서 모두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속성 자체는 이 단일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도메인 릴레이션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속성은 다른 이름을 가진다. 이름이 같은 속성은 가질 수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 한 속성은 모두 같은 도메인에서 값을 가진다는 거죠. 이 속성은 같은 도메인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특징은 그 도메인에 정의되어 있는 값으로 정의된다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속성의 순서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A 속성, B 속성, C 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와 A, C 속성, B는 뭐 동일한 이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는 동일한 값이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속성의 순서는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릴레이션에선 중복된 속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튜플들이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A, B, C라는 속성이 있고 이 값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튜플들이 정의될 때 똑같은 첫 번째 열이 xx라고 하면 두 번째 열도 xx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스턴트 내에서 서로 중복된 값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 튜플의 순서가 뭐 이렇게 AAA, B, XXX, YY, YYY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것이 뭐 위로 올라가 있어도 그건 큰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테이블의 릴레이션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림 2-4는 릴레이션의 특징을 위배한 그 여러 가지 예를 좀 살펴본 것 같네요. 여섯 번째 투표는 왜 좀 위배가 됐을까요? 네, 살펴보니 5번 투표이랑 내용이 동일하죠. 동일한 투표는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 환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중복된 투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릴레이션 위배됐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 피겨 교본 피겨 기초 이것은 그 속성값이 단일값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된 심표 값으로 중복된 값을 정의를 했죠. 예를 들어서 도서 이름이라는 그 속성을 정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도메인이 피겨 기본 교본 피겨 기초 또는 피겨 고급 뭐 이런 도메인이 내에서 정의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도서 이름을 뽑아낼 때 피겨 교본과 피겨 기초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뽑아냈기 때문에 이것은 오타미 값이 아니다. 즉 이 피겨 고분이나 피겨 기초이나 피겨 고급이나 이 한 건 하나의 값이 도출이 돼야지 속성의 특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데이터 모델에서요 데이터를 2차원 테이블의 형태를 릴레이션으로 표현했다고 하고요. 1장에서 언급한 이제 마당 서점의 예를 들면요. 도서 릴레이션과 고객 릴레이션 주문 내역을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현할 때는 어떤 제약상으로 이제 그 정의한다. 그다음에 관계 대수로 뭐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제로 그 구체적으로 테이블 형태의 릴레이션을 표현을 할 때의 제약상과 뭐 관계 대수의 문제인데요. 뒤에서 좀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이제 키입니다. 키.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사항은 이제 키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등 데이터 신뢰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삽입, 삭제, 수정 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사항을 저희 조건이 있는데요. 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키는요, 보통 키라고 하면 열쇠를 이제 떠오르죠. 자동차 키, 집 키 등 여러 가지 이제 잠기고 보관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100개의 자동차가 있을 때 같은 키는 하나도 없게 되죠. 이 자동차 키는 반드시 한 개의 키가 있고요. 그 키는 반드시 자동차 한 개의 자동차를 열어야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키라는 거는요, 뭔가 유일하게 식별된다는 의미가 있죠. 즉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키는 특정 투표를 구분할 때 구별할 수 있다. 즉 하나의 그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즉 하나하나의 튜플을 내가 다르다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른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키가 되는 속성입니다. 즉 키가 되는 속성은 키라고 하는 이 속성은 튜플들을 구분해줄 모든 튜플들을 이제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키고요. 이것은 키 튜플 그 속성에 있는 값들을 다 살펴봤더니 중복된 값은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키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튜플 중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번에는 슈퍼키입니다. 슈퍼키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고객 릴레이션으로 보면요, 지금 고객 번호하고 주민번호는 식별할 수 있는 키값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값이 포함된 모든 속성 값은 슈퍼키가 됩니다. 즉, 이 슈퍼키라는 의미는 일단은 1번, 2번이 구분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하고 구별될 수 있는 키 값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포함된 모든 속성은 다 슈퍼키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 개념들이 특정 구분할 수 있는 키들이 포함된 나머지 값들은 모두가 이렇게 슈퍼키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후보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후보키는요, 튜플에서 키라고 지칭하는 거는 이제 다른 것들이 다 모든 후보키라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주문 릴레이션에서 고객 번호하고 도서 속성은 분명히 두 개의 속성은 이제 튜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고객 번호하고 도서 번호는 그 속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집합이고요. 주문 릴레이션에서는 고객 번호하고 도서 번호 두 개의 속성을 합해서 후보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복합키라고 하는 거죠. 뒤에 기본키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기본 키는 여러 가지 후보 키 중에서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대표 키로 그냥 삼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개의 속성으로 고객 번호하고 도서 번호가 후보 키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그냥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 키를 하나 무조건 이 제일 여러 가지 키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키가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이건 너는 우리의 메인 키야 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를 대표 키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물론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긴 한데요. 고유값은 식별할 수 있는 고유값을 가져야 되고 이건 당연히 뭐 후보 키로서 가져야 수 있는 조건이고 널 값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키 값이 변동이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은 수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향후 키를 사용할 때 문제에서 발생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 기본 키는 밑줄을 그어서 이렇게 기본 키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뒤에서 나오는 이 후보 키들은요, 기본 키로 선정되지 않은 후보 키는 다 대체 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기본 키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그 데이터 시스템에서 생성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티피셜 키, 인조 키나 델 키라고도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고객 번호와 도서 번호가 조합이 되어서 이 두 가지 번호를 키가 돼야 되는데 이 키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키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인조 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뭐 대체 키가는 이 후보 키 중에서 후보 키가 있고 후보 키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선정을 했으면 이 나머지는 대체 키다. 이 후보 키는 어느 누구도 키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린 키는요. 포린 키는 이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이제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테이블 간의 릴레이션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이 테이블 간의 릴레이션 관계될 때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용되는 거고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B라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A라는 테이블에 뭔가 연결을 시키려고 할 때 이때 이걸 포린 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조되는 키는 기본 키고요. 참조하는 키는 포린 키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긴 한데 널값과 중복이 허용되면 안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자신을 참조하는 키도 포린 키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이 기본 키를 참조하는 키가 포린 키다. 그다음에 포린 키는 자기의 자신을 포린 키로 할 수 있다. 기본 키를 참조하는 키가 포린 키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주문 테이블과 도서 테이블, 주문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 간의 관점에서 이 고객 테이블의 관점을 연결시켜주는 이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고객 번호는 포린 키고 어떤 고객 테이블과의 관계를 참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서 테이블과의 관계를 참조할 때 도서 번호는 포린 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린 키를 참조할 때요. 참조되는 릴레이션이 꼭 다른 릴레이션일 필요가 없다. 즉 자기 자신의 릴레이션하고 참조를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테이블 내에서 이 기본 키를 가지고 또 참조를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키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키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게 저기 나왔죠. 이 슈퍼키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릴레이션의 투표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키들의 집합을 슈퍼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에서 설계자들이 그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하면요. 프라이머리 키에서 지정되지 않은 후보 키 중에서 지정되지 않은 키를 대체 키라고 하고, 이 전체 기본 키와 대체 키를 합쳐서 후보 키라고 한다. 이 후보 키는 투표를 식성할 수 있는 속성의 최소 집합이다 라고 이 한 장의 표로 키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얘기한 건데요.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도메인 무결성은요, 릴레이션의 투표율이 각 속성은 도메인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값을 내에서 그 도메인에서 지정된 값이 아닌 값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메인 무결성이고, 개체 무결성은요, 프라이머리 키 컨스트레인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 키 값은요, 프라이머리 키는 널 값을 가지면 안 되고 동일한 값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값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엔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고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포링 키로 정의를 했다고 하면 그 포링 키의 참조 관계에서 기본 키의 도메인과 동일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포링 키라고 하면 그 참조를 받는 부모의 기본 키와 도메인과 동일해야 되고, 그 동일 자식 조건의 릴레이션의 값이 변경될 때는 부모 릴레이션에 제약을 받는다. 즉 포링 키일 때는 부모 키의 프라이머리 키의 도메인 속성 및 값에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조금 잠깐 살펴보면요, 실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속성값을 정의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큰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값을 정의를 할 때요, 그 해당 도메인에서 먼저 정의된 값으로 값이 지정돼야 된다. 어떤 값으로? 도메인에서 정의된 값이죠. 그리고 개체 무결성 값은요, 프라이머리 키와 관련된 제약사항인데요. 개체 무결성은 하여튼 프라이머리 키로 제약된 그 애트리빗은 널이 허용되면 안 되고 중복된 값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체 무결성 값이고요. 참조 무결성 값은 포링 키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포링 키는 어떤 관계를 가진 또 다른 프라이머리 키가 있을 때 이 프라이머리 키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메인 속성과 여러 가지 프라이머리 키로서 가지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의 개체 무결성 값이 있는데, 이 값에 위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개체 무결성 값은요, 기본 키 값이 삽입될 때 기본 키와 같은 값이면은 삽입이 안 된다. 동일한 데이터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될 때는 널이로 수정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즉시 수정돼야 된다. 참조 무결성으로 참조될 때 이 기본의 부모 릴레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값이 아닌 값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지금 이거는 천일, 만일 여기서 이 부모 릴레이션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의 값이 아닌 값이 들어오면 삽입이 안 된다.
뭐 널 값이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참조 무게성 제약 조건입니다. 이 삭제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조 무게성일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뭐 자동으로 이제 그 캐스케이드 된다거나 뭐 제한하는 제약 사항이 있는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대수인데요. 관계 대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제 조회하고 참 그 릴레이션에서 원하는 결과를 갖기 위해서 지뢰하는 방법인데 이걸 수학적으로 지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은 어차피 지금 뒤에 마지막 제가 요약 드리는 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로 그냥 한 번에 다 요약을 했더니요. 셀렉션이라는 표시와 프로젝션, 뭐 이렇게 디비전,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수학적 기호이고요.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표현할 때 뭐 어떤 것을 튜플을 선택할 때는 셀렉션을 표시를 하게 되고요. 속성을 나타낼 때는 프로젝션을 표시를 하게 되고 뭐 이름을 바꿀 때는 이제 뭐 시그마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머지는 이 여러 가지 두 테이블에 있을 때 뭐 합집합도 만들게 되고 교집합도 만들게 되고 카티션 프로젝션이라고 이렇게 요 항목들을 다 애트리뷰트를 합체하는 이런 형태들을 다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수학적 표현이고 수학적 표현이 이렇게 관계 대수로 단계 대수인 이러한 기호에 의해서 연산자로 표시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 대수식의 표현 예이고요. 이것은 릴레이션 1과 릴레이션 2를 뭐 어떻게 어떤 연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조인을 하든지 집합을 하든지 뭐 릴레이션 한다라는 거 이런 셀렉션의 이해 중에 하나면 R1이라는 그 테이블을 A1과 A2로 이제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R2 릴레이션의 A와 B의 애트리뷰트를 추출한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동일한 튜플을 이제 찾아낸다는 얘기고요. R1과 R2의 합집합을 한다는 표현, R1과 R2의 차집합을 한다는 표현, R1과 R2를 조인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관계 대수의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관계 대수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